일장 그날 밤 그는 집이 없었다. 그는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동안 알지 못했어요. 천장은 낮고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죠. 숨을 들이마시자 낯선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몸을 일으키려 하자 허리가 뻐근하게 저려왔고 이불은 얇고 차가웠습니다. 정우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장롱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문 옆에 덩그러니 놓인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그 가방이 왜 저기에 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분명 다른 집에 있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 아내와 함께 웃고 울던 공간, 아들이 어릴 적 뛰어다니던 거실이 있는 그 집 말입니다. 그 집에서 그는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어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방에서는 그 어떤 자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조용히 눌렀어요. 그는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붉은 자국이 보였죠. 도장을 찍던 날 서류 위에 손을 오래 올려두었던 탓이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 아들의 차분한 설명, 며느리의 조용한 미소, 모두가 당연한 절차처럼 흘러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을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가족도 집도 없이 말입니다. 정우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급하게 챙긴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쉽게 열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죠.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은 곧 다른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될 일이었을까? 그는 다시 침대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었습니다. 벽은 차갑고 딱딱했죠. 그 감촉이 현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자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보던 순간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던 그 장면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나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집 생각이 났고 눈을 뜨면 이 방이 보였습니다. 이 방은 그의 선택이 만든 결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정말 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결정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디서 누구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우석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불빛 몇 개만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그 불빛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그 시작이 어떤 방향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장 도장을 찍던 날, 정우석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그는 괜히 기분이 좋았죠. 오래 미뤄두었던 일을 드디어 정리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깔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은 늙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아들 민호는 이미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서류가 담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었죠. 며느리 지연도 옆에 앉아 있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요한 일을 앞둔 날치고는 너무 평온했죠. 그 평온함이 정우석의 경계를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서류 설명은 길지 않았어요. 어려운 말들이 오갔지만 아들은 요점을 간단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명의만 제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아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넘겨보았어요. 글씨는 작고 빽빽했지만 그는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죠.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이유 없는 망설임이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버지, 괜히 긴장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웃음 섞인 말에 그는 도장을 내려 찍었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그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그 한 번의 소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곧 정리되었고 파일은 닫혔습니다. 지연은 차를 내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점심은 평소보다 더 정갈했죠. 민호는 회사 이야기로 웃음을 만들었고 정우석도 몇 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연은 무심한 듯 말했죠. 아버지 방 햇빛이 잘 안 드니까 작은 방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정우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그는 안방에서 처음으로 짐을 뺐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작아졌고 대화도 줄었죠. 정우석은 작은 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도장을 떠올렸어요. 종이에 찍히던 붉은 자국, 그 순간의 무게감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도장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집의 이름이 바뀐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장 집안의 공기가 바뀌다. 집안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석은 그 변화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나이가 들면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늘어나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는 낯설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텔레비전 채널은 이미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가 리모컨을 들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죠.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은 여전히 정갈했지만 그의 앞에 놓이는 양은 점점 줄어드는 듯 보였어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괜히 예민한 노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며느리 지연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묻지 않아도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말만 했어요. 아버지, 요즘은 기름진 음식이 안 좋대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식사 시간이 끝날 때마다 속이 더부룩했지만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는 규칙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밤늦게 물을 틀지 말 것, 세탁기는 특정 시간 이후 사용하지 말 것, 손님을 부르기 전에는 미리 이야기할 것. 그 규칙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보였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석은 그 규칙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들 민호는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는 말은 사실이었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사라졌어요. 대화는 짧아졌고 눈을 마주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우석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집안에서 발소리를 죽이게 되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날 때도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이 여전히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말소리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어요. 그는 의도치 않게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름이 한 번, 또 한 번 언급되었고 그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죠. 정우석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듣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의 미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 들려서는 안 될 이야기.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정우석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물 한 잔을 마시려던 참이었죠. 그때 주방 쪽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대화였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벽 쪽에 몸을 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분명 아들과 며느리의 것이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는 꺼져 있었고 집안의 정적이 오히려 그들의 말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죠.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생활이 불편해졌다는 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죠. 민호는 처음엔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정우석은 그들의 표정을 똑똑히 보지 않아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단어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그러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선택지처럼 들렸죠. 그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불안이 그 한 단어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우석은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죠.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릴까봐 숨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깊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지만 거실에서 느꼈던 공기보다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생각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붙잡고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서운함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옷장 문을 열고 천천히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기기로 마음먹었죠. 오래된 옷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옷들에는 이 집에서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빨리 채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오장집을 나선 뒤에 남은 것들. 정우석은 새벽이 오기 전 집을 나섰어요. 현관불은 켜지지 않았고 신발장은 조용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죠.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결국 문을 닫고 등을 돌렸습니다. 밖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숨이 가쁘게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것은 일부러였죠. 그 공간에서조차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서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짐을 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그가 향한 곳은 미리 알아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은 작고 오래됐지만 그를 재촉하는 사람은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먼저 맞이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당분간 자신의 거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방 안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오래된 영수증, 낡은 열쇠 하나, 그리고 구겨진 서류 봉투. 그 봉투는 집을 나올 때도 끝내두고 오지 못한 물건이었죠.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소음은 익숙하지 않았고 그 소리들이 그의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 그 말은 누구에게 묻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해 보였어요. 그날 도장을 찍을 때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조항이 있었고 낯선 표현도 보였습니다. 그는 그 부분에서 자꾸 시선이 멈췄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번호였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 남아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지금의 그와는 전혀 다른 시간에 연결되어 있었죠. 전화를 받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는 이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고 그 선택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큰 파문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석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방향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6장 오래된 인연의 이름.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석은 그 소리만으로도 상대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죠. 젊고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반듯했던 사람, 박현수였습니다. 그는 한때 정우석의 삶과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었어요. 박현수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말투에는 예의가 배어 있었죠. 정우석은 짧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그의 상황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현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 침묵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0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우석이 공사장에서 일하던 시절, 현수는 억울한 일에 휘말려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 정우석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섰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불합리한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그의 하루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박현수는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다른 위치에 서 있었고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그러나 마음속에 남아있던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정우석의 소식을 들었고 지금 이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안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정우석은 그에게 현재 상황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서류에 찍은 도장, 그리고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계약의 내용까지요.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눌러온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현수는 서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우석이 가진 봉투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그 한마디에 정우석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서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공간은 크지 않았지만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죠. 현수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피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펜을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우석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서류의 끝에 다다랐을 때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는 이 계약이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었죠. 그 말은 정우석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정우석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문은 오래전 자신이 아무 조건 없이 내밀었던 손에서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7장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들. 며칠 사이 상황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우석은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수는 절차를 하나씩 설명하며 서두르지 말자고 말했죠. 그 말은 정우석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서류에 담긴 조항들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무거웠죠. 거주 보장과 부양에 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명예 이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석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막연히 믿었던 말들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적혀 있었어요. 법적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거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죠. 정우석은 필요한 서류에 다시 이름을 적었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연락이 갔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우석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그 태도는 이전의 그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지연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상황을 부정하려 했고 곧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확신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우석은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씁쓸함을 느꼈어요. 법원의 판단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사실은 명확했고 판단은 그에 따라 내려졌죠. 집의 소유권은 다시 정우석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들었을 때 그는 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기쁨도 분노도 아닌 묘한 평온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외관이었지만 마음속 느낌은 전혀 달랐죠. 현관문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 예전의 일상이 시작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정우석은 그 집을 돌아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고요. 집을 되찾았지만 마음까지 되찾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또 다른 선택을 향해 그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8장 그가 선택한 자리. 정우석은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편안해졌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발소리를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햇빛이 창문을 통해 그대로 들어왔고 그는 그 빛을 맞으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죠. 집안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놓였습니다. 오래된 식탁 하나, 편안한 의자 하나, 그리고 창가에 둔 작은 화분 하나였어요. 정우석은 그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채우기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이죠.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전화가 울릴까봐 신경이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잦아들었어요. 그는 서운함을 붙잡고 있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파했고 더 아플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죠. 가끔은 지나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키우던 날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뎠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과거를 부정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박현수는 종종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그 인연은 큰 소리 없이 그러나 든든하게 이어지고 있었죠. 정우석은 그 관계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설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마당에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고 나뭇잎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여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자체로 충분한 순간이었죠.
정우석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끝내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그가 선택한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혹시 떠오른 사람이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다음에도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 마트였습니다.